자, 총선 국면으로 시선을 옮겨서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연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제만 해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매정당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꾸려가겠다. 이제 잡음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또 그 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 사이에 이제 한상규 대표가 또 사임을 했죠. 통합당은 이제 분명 미래한국당의 모정당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고 과연 그렇게 앞으로도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 한중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영입인재 거론은 다 껍데기였다. 한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박진 전 의원, 종로에서 16, 17, 18대 3선 의원을 치렀던 그리고 전 혁통위원장인 박형준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을 미래한국당에 당선 가능한 번호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한성교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지 않았더니 사태가 이렇게 번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누가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빙성은 많이 있겠죠. 예. 한성규 대표가 지금 나간 마당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딱 두 인물을 찍어서 굳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폭로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나보고 미래한국당 당대표 만들 때 무슨 일을 해달라라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보냈던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또한 비례대표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각의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한 5분 전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죠? 근데 아까 2시에 예. 원유철 신임 당대표가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만나러 간다라고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백유한 백석대 석좌 교수가 임명됐다라고 지금 속보가 짧게 떴습니다. 뭐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글쎄요. 가능할까요? 그 특별히 어떠한 그러한 인물이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하셨고요. 그러니까 당과의 어떤 연관성은 지금 없어요. 찾아보기 힘드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예. 찾아봤는데 단순히 그냥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예. 대통령실 미래기획위원회 일분과 간사위원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장 그렇기 소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이제 당의 사정에 대해서 밝으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과거에 어느 접점이 있는가 봤더니 지금으로서는 일단 찾기 힘들죠. 예, 저도 처음 들어봤던 분이라서 예. 의아스럽습니다. 자, 앞서서 그 두 인물 박진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실제 목앞에서 이제 만남을 가진 영상이 다른 방송에서 이제 나왔고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제 아시는 대로 미래한국당에 은근슬쩍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잡음이 일고 하루 만에 철회한 그 두 인물인데 신빙성에서는 이제 뭐 한 대표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두 인물인지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긴 라디오 했어요. 인터뷰에서 예. 또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두 인물을 얘기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왜 이걸 폭로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을까? 예. 결국은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형식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당인데 미래통합당 대표가 한국당 대표나 공관위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두 사람 비례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계산을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제가 후보 볼 때는. 접수하고 500명이 넘었다는 그날 저녁에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음날 알려드렸는데 그날 이제 황교안 대표와 한성규 대표가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이제 그 언저리에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 해석을 역으로 해보는 건데요. 박형준 위원장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했잖아요. 예. 그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면 박형준 위원장은 이른바 이제 보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어떤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에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예. 근데 박진 전 의원은 조금 그런 해석하고는 결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남 의뢰 공천을 어제 공천을 또 전격적으로 당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또 했잖아요. 예. 미래한국당에도 비례로 박진 전 의원을 얘기했다면 예. 왜 공천까지 강남 의뢰다가 또 하려고 했을까?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예. 거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합리적 추정은 16대부터 18대까지 종로구 국회의원을 지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서 출마를 해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진 전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뭘 글쎄요. 이렇게 추측인 거죠, 뭐 저희. 해석하시는 예. 분들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은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다고 하면은 김용옥 전 공관위원장이 사천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최홍이 결국 이제 철회가 되고 그 지역을 강남 을 지역을 네, 이제 들어가게 다른 된 지역도 거잖아요. 사실은 논란이 된 지역이 예. 있는데 황교안 대표도 역시 지분을 행사하려고 했던 예.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박진 의원이 거기 이제 껴있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넣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그 후부터 이제 공천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한성규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불거지면서 황교안 대표와 사임을 하고 사천했다는 인물들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던 이제 후배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동지로 알려졌던 이제 최홍 씨가 강남 의뢰 공천이 예상이 됐다가 철회가 되고 그 지역을 박진 의원이 어제 공천을 받았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성교 대표가 떠난 이 자리에 자, 본인의 이제 지역구 6선 의지가 꺾인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갔는데 한성교 의원이 4선이고 원유철 의원이 5선입니다. 자, 공천 갈등 단계 밟아 성장하는 길에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이자 더 큰 승리에 길 가기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많은 수고를 했고 그러나 이제 새로 꾸려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관위원들을 바꾸겠다. 그럼 공관위원장도 바꾸냐라는 취지의 얘기에 그렇다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새로운 공관위원장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그게 거의 이게 하루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보기가 안 좋죠. 네. 사실은 물론 이제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자칭 자매정당이라고도 하고 예. 모회사하고 자회사 관계 이건 뭐 제 말씀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 그 본질적 성격에 관해서는 뭐 다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나름의 절차라든가 이런 모양을 맞춰가는 작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좀 다급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하루 만에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당의 대표가 교체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공관위원장까지 교체하고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예.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급함이라든가 빨리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미래한국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예. 요인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해지는 것이 이제 한성규 대표가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 이제 뭐 황교안 대표와 이제 그 관련 이제 의원들 뭐 위원들과 관련된 언급이었겠죠. 근데 5선의 원유철 대표가 사실 그 황교안 대표와 그 한성규 대표도 이 공천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치 신인과 4단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제 배신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일각의 해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원유철 의원이 본인 일단 대표를 덜컥 갔는데 공관위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만약에 진짜 뭐 20번까지 순발 다시 짠다고 하면은 이게 황교안 대표의 마음에 들게 다시 짜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환상의 호흡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랑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불협화음 없이 아주 잘 조율해 나가면서 지금 공천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런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 이 인물은. 그런 관계 가능성보다 그냥 거의 100%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유철 의원이 본인의 또 고집을 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황교안 대표한테 좀 그 우중에 맞는 그런 공천과 상의,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한선교 대표 시절의 갈등과 분란은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